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사업을 시작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네, 바로 드림빌딩이죠. 드림빌딩이 시작이자 끝이고, 그 과정 속에서 드림빌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드림빌딩이고, 드림빌딩이 뭡니까? 꿈을 만들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드림빌딩을 했다면, 바로 첫 번째 뭐합니까? 드림보드라는 걸 만듭니다. 그죠? 드림보드를 만드는 의미가 혹시 먼저 아시죠? 드림보드를 왜 만들어요? 네. 내 꿈을, 내 꿈을 시각화해서 그냥 상상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각화는 또 왜 합니까? 그것을 매일 보고, 매일 느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동기부여. 누군가에게 동기부여를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드림보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매일 보고 내가 느끼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드림보드 만들으라고 하니까 만드는 거.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꿈은 꿈은 지속적으로 진화합니다. 진화하는 거죠. 네. 꿈이 하나가 정해졌다고 해서 드림보드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내가 빌드업 해 나가는 그 과정,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잠깐 마련해 본 겁니다. 왜 이 시간을 마련했는가? 사실은 23년 회계연도, 지금 우리 회계연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렵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다 알아. 하지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알지만 그 마음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경제가 어떻고, 원래 우리 사람은, 저는 홍진희 리더님은 진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홍진희 리더님은, 우리 보통 사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면, 그 간접 체험으로 그것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면,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그 위기를 준비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진짜 사람은, 우리 성경적으로, 저는 그냥 크리스천이라서 그런데, 성경에 우리 사람을 어린 양이라 부릅니다. 어린 양. 왜 그러냐면, 양은 우리가 보기에 온순하고 착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답니다. 양은 미련하게 그지없고 진짜 한 치 앞을 못 본답니다. 시야가 너무 좁아서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래서 항상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만이 양떼들이 움직일 수 있고 생존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양과 비교한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그렇게 세답니다. 그렇게 세대요. 그래서 저를 얘기하는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 못 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기 전에 그 위기를 감지하고 명함 없을 때 명함을 만들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빌드업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나를 동기부여해 나가는 그 무엇인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2023년도에 우리가 정말 성취해 나가고 힘든 일을 기꺼이 대가집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꿈에서 온다는 거죠. 바로 내 드림, 꿈에서 오는 건데 그 꿈은 또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매일 보고 빌드업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나를 설레게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설레게 해야만이 네, 그 힘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더님도 아시다시피 꿈은 뭡니까? 명사가 아니라 동사죠. 내가 뭔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 꿈은 다이아몬드야. 그게 아닙니다. 내 꿈은 다이아몬드가 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말해 내가 꿈은 축구 선수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축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든지 내 인생을 축구로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동사적인 꿈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축구 선수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되고 나서는 그 꿈은 사라진 겁니다. 성취했으니까 그 다음 꿈은요. 계속 빌드업해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축구 선수가 되고 난 뒤에 그리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다쳤어. 축구 선수를 활동을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꿈은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축구 선수였으니까. 축구 선수를 더 이상 못하니까.
하지만 그의 인생에 축구가 있고 그 축구가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축구 선수가 아니라도 축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꿈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뒤에 삶을 어떻게 내가 구상할 것인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난 뒤에 삶을 이렇게 살 것이고 나는 어떤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라는 거는 물론 큰 꿈도 되고 있어 보이는 꿈도 됩니다. 있어 보이는 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잠깐만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거는 간절한 겁니다. 있어 보이는 꿈이 아니라 멋진 꿈이 아니라 남들에게 말하기 거창한 꿈이 아니라 간절한 게 진짜 꿈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빚을 갚는 게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더 간절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꿈입니다. 그게 진짜 꿈.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카드값을 해결하는 거 이게 더 큰 꿈일 수 있습니다. 왜? 더 간절하거든요. 이번 달 카드값 못 내면 연체되고 이자가 쌓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용불량자 되고 큰일 납니다. 당장에 해야 되는 거야. 당장 지금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이게 더 간절한 거죠. 내가 10년 뒤에 뭐 어린이집을 짓겠다. 양롱을 짓겠다. 물론 훌륭한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꿈보다 지금 당장 카드값 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간절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응. 그래서 큰 꿈이라는 거는 있어 보이고 멋진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른 어떤 누군가의 꿈하고도 비교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꿈이 이건데 나는 왜 꿈이 왜 이 모양일까? 아닙니다. 그래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갚는 게 그게 더 큰 꿈일 수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꿈을 내가 진짜 간절한 게 무엇인가? 내가 만약 드림보드가 이렇게 있으면 드림보드에서 하나씩 떼보는 겁니다. 떼보고 이것도 떼보고 떼서 성취해 떼는 게 아니라 삭제해보는 겁니다. 딱 하나만 남긴다면 내 드림보드에 딱 단 하나만 남길 수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그게 진짜 꿈이 아닐까? 어쩌면 그 꿈보다도 더 간절한 거는 지금 당장 카드값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꿈과 욕심의 차이는 뭐냐면요.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위해 행동합니다. 그 꿈을 위해서. 근데 꿈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꿈이 아니라 욕심이고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과 욕심의 차이는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그 행동의 대가 지불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과정들은 1%가 가는 길입니다. 참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인류에서 단 1%만이 자신의 꿈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 과정은 1%가 가는 길이라고 해요. 99%가 그 말은 반대로 99%가 비웃을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 꿈을 이루는 과정들 속에서 방해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99%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이 필요하냐? 그래서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 신념이 있어야만이 그걸 내 99%가 방해를 할지라도 1000만 명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념입니다. 그래서 신념의 크기는 꿈의 크기와 같습니다. 신념의 크기는 꿈의 크기와 같다. 그래서 꿈의 크기는 꿈의 간절함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즉 꿈의 간절함이 신념을 강하게 만들고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난 꿈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꿈이 없다면 열정을 다해서 꿈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열정은 꿈을 찾는 데 있어야 되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야 되는 게 바로 그 열정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열정을 통해서 잠깐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열정이 너무 많았어요. 흥분했습니다. 네.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아까 그 99%가 하는 이야기들, 방해하는 요소들 있죠. 그 99%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주변 환경 자체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원데이 세미나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아파. 수술을 하셔야 돼. 뭐, 기타 등등,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들은 누구나 다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문제들을 계속 찾아본다면 문제를 계속 본다면은 꿈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꿈은 사라지고 계속 문제가 내 눈앞에 보일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 우리가 꿈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꿈을 계속 이야기하고 꿈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문제는 사라질 겁니다. 문제는 사라지고 내 인생에 지속적인 꿈이 계속해서 생기고 진화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꿈을 찾아야 되니까 나를 진짜 설레게 하는 꿈, 리더님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나는 이 꿈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웃음이 나와.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너무 설레 막.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찾으려면 일단은 제일 첫 번째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진짜 사랑해 나가는 걸 그래서 쌓아 올리는 게 그게 바로 자존감인데 자신을 얼마나 따뜻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느냐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 그로부터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기분이 이거 할 때 좋더라. 나는 이거 할 때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 이런 것처럼 내가 진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았다면, 나를 설레게 하는 꿈을 찾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매일 볼 수 있도록. 매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드림보드 만들죠. 여러분 혹시 드림보드 만들고 드림보드 하루에 몇 번 보세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드림보드 만들고 제 침대 바로 옆에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 안 봐집니다. 침대 바로 옆에 있는데 솔직히 하루에 한 번 안 봐져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안 봐진다니까요. 매일 보기 위해서, 매일 시각화해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나를 동기부여하기 위해 만든 그 드림보드가 매일 안 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림보드에 재설정이 필요하다. 드림보드에 약간 뭐랄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야 SNS나 이런 컴퓨터 같은 게 이런 스마트폰이 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내 천장에 붙이고 냉장고에 붙이고 핸들에 붙이고 문 앞에 붙이고 해서 매일 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나 좋은 툴이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매일 보잖아요. 솔직히 스마트폰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5시간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일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빌드업입니다.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저는 원래 이런 대금을 하는 국악을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국악 연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립 단원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은 공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저한테 꿈이 변했습니다. 네. 아미사업 하면서 제 꿈이 변한 거죠. 뭐냐면 저는 음악을 할 때 줄리어드 음대에 한국음악가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니까요. 하지만 그 멋진 꿈이었어요. 멋진 꿈이었지 간절한 꿈은 아니었다는 거죠. 큰 꿈은 바로 이런 멋진 꿈이 아니라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한 꿈이 진짜 꿈이다. 그것을 제가 이곳에서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줄리어드 음대에 한국음악가 만드는 게 그게 멋진 꿈이었지 나한테 진짜 간절한 게 아니구나. 저는 제가 대금이라는 음악이 없으면 저는 제 인생 없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음악이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단지 저는 음악보다도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좋아한 거였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거였지. 나를 좋아해서 나를 빌드업하고 나를 키우는데 나를 성장시키는데 그게 있었던 겁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그 도구가 음악이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도구가 지금은 아메이 사업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으로 바뀌면서 저한테 다시 누군가 질문한다면 네 인생에 음악이 없어도 돼? 없어도 돼? 한다면 저는 yes. 음악이 없어도 됩니다. 이제는. 전 솔직히 처음에 김숙경 대장님께서 음악을 잠시 내려놓는 게 어떻겠냐. 아메이 사업을 한 3년간 집중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잠시 내려놓는 게 어떻겠는가. 그 말씀을 정말 조심스럽게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밤에 그 말씀 듣고 제가 오케이 하고 그날 저녁에 엄청 울었어요. 진짜.
악기를 앞에 두고 엄청 울었습니다. 내 인생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나고 보면서 제가 스스로 돌이켜보고 내가 나를 마주하면서 나를 마주해서 나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가 네 인생에 진짜 대금이 중요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저를 좋아했다는 거지. 그래서 나를 빌드업하고 나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아시다시피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차 좋아합니다. 네. 음악 했을 때도 차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음악을 이만큼 좋아했고 차를 이만큼 좋아했다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완전 바뀌었다는 거지.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약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자면 그냥 차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언제 매일 볼 수 있겠는가? 내가 갖고 싶은 차를 언제 매일 볼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제가 아메이 사업하기 전입니다. 아메이 사업하기 전에 제가 음악 한참 했을 때 제 첫 차인데요. 첫 차. 엑센트입니다. 엑센트란 차인데 제가 튜닝도 좋아하고 차를 엄청 좋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잠깐만요. 네. 여기 제가 있죠. 네. 접니다. 여기가 대구 반야월에 그 저탄장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사진 찍었었는데 네. 그랬었고 그다음에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제가 BMW를 제가 과감하게 질렀죠. 김숙경 기자님이 김숙경 의원님 김숙경 의원님한테 제가 네, 이렇게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절을 했냐? 제 친구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제 친구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 여기 스폰서가 차 사줬나? 이러더라고. 야, 이씨, 장난치나. 그 차 사준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진짜 나한테 이런 귀한 도구를 알려주신 우리 스폰서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한 거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번에는 이제 2017년도에는 제가 이렇게 18년도에는 이렇게 또 이런 차를 탔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2020년도에는 또 이렇게 수영 리더 차를 이렇게 또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두 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차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차가 바뀌어서 지금은 이 차를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이거를 설명하려면 또 한 2시간 걸리니까 패스하겠고요. 패스하고 네, 쭉 넘어갈게요. 왜 이 차를 좋아했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성능을 내는 모델은 이 차가 유일하다. 네, 유일하다. 왜? 벤츠는 아시죠? 여기 F1 경기를 하는 브랜드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제일 첫 번째로 자동차라는 걸 만든 회사가 바로 어디예요? 벤츠입니다. 우리 아미 리더님들 포드로 알고 있는데 포드는 대량 생산을 처음으로 한 기업이고요. 헨리 포드는 대량 생산을 한 사람이고 제일 처음으로 자동차라는 걸 만든 거는 칼 벤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888년인가요? 그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900년 이전에 만든 거죠. 자동차라는 걸 처음 만든 브랜드가 바로 벤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길게 말씀드리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루이비통을 좋아해. 루이비통 가방을 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은 루이비통의 역사를 혹시 아십니까? 루이비통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루이비통의 그 창업자가 어떻게 처음 그 가방을 만들었고, 가방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유럽에서 가방의 문화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 봅니다. 단순히 그냥 제가 말씀해 빌드업해 나가는 거는 단순히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싶다. 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꿈은 생각할수록 간절해집니다. 생각할수록 간절해지고 알아볼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게 점점 더 내 것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왜 그래? 이런 말 있죠. 내가 어떤 자동차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직접 그 매장 가서 견적도 내보고 시승도 해봐라. 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파고들고 이렇게 해야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지금 꿈과 내 현실에 이 갭이 있는 거죠. 원래는 꿈과 현실이 갭이 있는데 이 갭을 일단은 인정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내서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이 줄여나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내가 빌드업해 나가는 거고 그 빌드업은 내가 계속적으로 그 갖고 싶은 거를 탐구해 나가는 겁니다. 진짜 관심 있는 거라면 진짜 갖고 싶은 거라면 그 브랜드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 아메이 사업할 때
아메이 창업 이념 기본적으로 알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자유가족 희망 보상.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성공의 기회를 준다. 기본으로 알잖아요. 그 뉴트리라이트 철학 아시잖아요. 시작부터 완제품. 내가 갖고 싶은 자동차가 있다. 벤츠의 기업 슬로건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루이비통의 갖고 싶은 루이비통 가방을 갖고 싶다. 루이비통의 기업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벤츠의 기업 슬로건은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다. 라는 게 기업 슬로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역사나 이런 걸 진짜 좋아한다면 이런 거를 탐구해 보는 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때가 언제냐면요. 2017년입니다. 2017년 12월 11일 날 제가 이 차를 보러 갔었습니다. 직접 시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시승을 하고 난 뒤에 지금은 이 차가 제 차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빌딩하고 빌드업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 차를 사고 나서 제가 계속적으로 했던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진첩을 뒤지는데 이게 딱 있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 맞다. 내가 이거 시승했었지.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드림보드에 붙어 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 이거 뭐냐면요. 빨간색 주유건. 이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빨간색 주유건은 고급 휘발유입니다. 일반 휘발유 말고요. 휘발유도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일반 휘발유 말고 고급 휘발유라는 건데, 이 고급 휘발유를 넣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뭐다? 성능이 좋은 자동차를 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드림보드에 붙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빨간 주유건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네.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제가 매일, 어떻게 빌딩을 하고, 어떻게 매일같이, 제가 그랬잖아요. 실시간으로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계속 나를 동기부여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참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남들은 미쳤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좋습니다. 남들이 다 미쳤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소리도 변속될 때 우왕 촥 뱅 사운드를 하거든요. 저 이 뱅 사운드 너무 좋아. 이거 들을 때마다 막 심장이 막 터져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나를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고 정말 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저는 그래서 이걸 매일같이 보면서 이런 영상들도 제가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탑건 보고 난 뒤에 여기까지. 이 영상은 제가 탑건을 보고 난 뒤에, 저도 갑자기 비행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봤고, 그 다음에, 어제, 요즘은 숏 영상이 대세라더라고요. 제가 이걸 왜 자꾸 보여드렸냐면요. 저는 이렇게 제 인스타그램에 제 자동차 계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잭 언더바에서 카라고 제 자동차 계정인데요. 제 자동차를 제가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진을 계속 찍고 모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스타에서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찾고 가장 많이 보는 것을 알고리즘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를 이렇게 뜹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모든 것이 다 차입니다. 저희 알고리즘은 온리 차야, 온리 차. 그리고 여기 이것도 본 계정인데 본 계정에도 다 차입니다. 다 그냥 저희 알고리즘은 다 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실시간으로 나를 가슴 뛰게 하고 실시간으로 나를 깨울 수 있는 거. 저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저의 드림보드는 제 핸드폰에 있습니다. 제 핸드폰에서 항상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누군가 저를 거절했어요. 뭐 거절하고 저 기분 안 좋겠어. 그럼 차를 봅니다. 그냥 차 탑니다.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고 그 배기 소리 듣습니다. 그러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저를 계속 동기부여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루이비통을 갖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이에게 버버리 옷을 사주고 싶다. 라는 게 꿈이라면 간절한 꿈이라면 버버리의 역사는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버버리 옷을 입은 아이의 사진을 내 사진첩에다가 모아보는 겁니다. 인스타가 아니더라도 내 핸드폰 사진첩에다가 그 버버리 옷 입은 아이의 옷을 한번 계속 모아보는 겁니다. 모아보면서 매일같이 한번 보는 겁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으로도 하고요. 심지어 핸드폰 껍데기 케이스로도 하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고 나를 빌드업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계속 해보는 거죠.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현실과 내 꿈과의 그 갭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지만 변한 꿈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계속 빌드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차가 저한테 생겼고 타다 보니까 더 강해진 꿈이 생겼던 거죠. 뭐냐면 이제 혼자 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타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저는 함께 이렇게 같은 차종이라도 이런 고성능 차를 제 파트너와 함께 같이 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동차 계정 거기에 해시태그에서 뭐라고 제가 적혀 있었냐면 제 꿈 중에 하나입니다. 30명의 파트너와 슈퍼카 오너 되는 겁니다. 30명의 파트너는 이 정도 차가 되려면 진짜 30명 함께 우리 파트너와 함께 같이 혼자 타보니까 재밌지만 더 재밌어지려니까 같이 타야겠더라. 같이 타면 같이 함께 드라이브 하면서 놀면 너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이렇게 제가 빌드업 해 나가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꿈이 생긴 거죠. 네, 더 나은 꿈이 생겼던 거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이런 꿈이 진짜 생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꿈을 발견해 나가고 꿈을 찾고 빌드업하고 실시간으로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행동을 할 때는 때로는 좀 다급해질 수 있고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퍼즐이라는 게 퍼즐이 1000피스짜리 퍼즐이 있다면 그 1000피스짜리 퍼즐이 완성된 그림을 보고 퍼즐을 맞춥니다. 근데 그 퍼즐 한 조각만 봤을 때는 그 조각이 어느 부위에 어떤 그림인지 이 한 조각만 봤을 때는 절대 전체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위치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꿈과 내 현실의 이 갭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내 꿈의 퍼즐이라면 그 퍼즐을 맞출 때는 하루하루가 쌓여서 이게 갭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완성되는 겁니다. 퍼즐이. 하지만 그 퍼즐 하루하루 퍼즐의 단조각,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인데, 내가 오늘 열심히 한 그 하루인데, 그 하루만 봤을 때는 절대, 완성된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무언가가 이렇게 나타나길 바라고, 그런 마음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게 지나치게 강하면, 이런 긴 흐름, 큰 그림, 전체 그림을 놓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꿈은 퍼즐이고, 다른 말로 한 폭의 그림과 같다. 그림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1000만을 도전하고 소비자 한 명 한 명을 만나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온 그런 오늘의 하루입니다. 내가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그래야만이 얼굴이 그려지고요. 그 얼굴을 만들고 나면은 팔다리를 그리고 팔다리를 그리면 사람이 그려지고요. 사람을 한 명 그리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나면 여러 군중들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풍경을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세상이라는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폭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눈부터 그리는 과정, 눈동자를 그리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리는 꿈, 그게 단지 오늘 거절 한번 받았다고 그린 것도 얼마 없는데 퍼즐 조각 이제 겨우 몇 피스 안 맞췄는데 한 20피스 맞춰놓고 당장 지금 내가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내 퍼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그걸 완성되게 바란다면 그러면은 퍼즐 맞추기가 힘듭니다. 화가가 되기 힘듭니다. 내 꿈을 완성하기가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 꿈이 그 그림이 퍼즐이 완성되기까지는 밑그림이 그려지고 색이 입혀질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뭔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기본에 충실해서 정말 탱크와 충실하게 해서 정말 천만을 온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지속되고 반복되었을 때 그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고 눈, 코, 입이 그려져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모여서 군중이 되고 풍경이 그려지고 온전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정성을 들여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30명의 파트너와 슈퍼카 오너가 꼭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걷던 길을 이제는 함께 걷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종류가 달라진 게 바로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매일 실시간으로 빌드업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발견했던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꿈은 생각할수록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게 꿈은 생각할수록 간절해지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꿈과 현실의 갭을 먼저 받아들이는 그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빌드업해 나가서 꿈을 다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